카페 알바가 무슨 안정적인 직업이야? 최명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정식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쿠키마저 시장표라며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는 일로 하자. 최명숙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이 나타났어요. 이서연의 아버지 이태영입니다. 그가 건넨 명함을 본 최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서연은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박민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25살의 서연은 강남구 한복판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카페 사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서연은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태영이 어젯밤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순수하지 않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지. 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이태영은 강남 일대에서 여러 건물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런 배경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죠. 서연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수제 쿠키 박스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닐라 쿠키, 초콜릿 쿠키, 그리고 딸기잼 쿠키까지 다양한 종류로 준비했어요. 포장도 예쁘게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해야지. 서연은 쿠키 상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옷차림도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죠.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 착용했습니다. 귀걸이는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 목걸이는 아예 하지 않았어요. 민호 어머니가 어떤 분일까? 서연은 궁금했습니다. 민호에게 들은 바로는 꽤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진심으로 민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괜찮아, 진심으로 대하면 통하겠지. 서연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서연의 긴장은 계속됐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죠. 민호와 사귄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거든요. 민호가 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우시다고 해서 미뤄왔던 거였어요. 서연아, 우리 어머니는 좀 직설적이야. 놀라지 마. 민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한번 했어요. 어떤 질문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답변하자고 다짐했죠.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한정식집 간판이 보였어요. 민호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죠. 서연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쿠키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마음을 다잡고 식당 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진심을 전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민호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어요. 한정식집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민호와 그의 어머니 최명숙을 찾았습니다. 코너 자리에 앉아있던 민호가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그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바로 최명숙이었죠. 서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최명숙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서연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가방, 신발까지 세세하게 살펴봤어요. 서연은 그런 시선에 조금 위축되는 기분이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앉아봐. 최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민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죠. 어머니, 서연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연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서연을 평가하는 것 같았죠. 카페 운영이라. 최명숙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마치 카페 운영이라는 직업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서연은 그런 반응에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준비해온 수제 쿠키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서연은 두 손으로 정중하게 쿠키 상자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어젯밤 정성스럽게 구운 쿠키들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최명숙은 쿠키 상자를 받아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뭐 이런 걸 만들어 오니.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쿠키 상자를 테이블 한쪽에 대충 놓아두더니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서연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젯밤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든 쿠키였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니 속상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실망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민호 역시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차갑다는 것을 느꼈죠. 그는 어머니가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며 서연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어머니. 민호가 다시 화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메뉴판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무관심한 태도가 더욱 분명해졌죠. 그래, 뭐 그런 걸 가지고. 최명숙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민호가 미리 어머니가 까다롭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 차가울 줄은 몰랐죠. 서연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명숙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최명숙은 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래, 민호가 너에 대해 이야기하더라.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 코스 요리가 하나씩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서연은 정중하게 어른부터 먼저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카페 운영이 어떠니? 최명숙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네, 괜찮은 편이에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마치 서연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연은 마음속으로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음식을 먹는 동안 최명숙은 본격적으로 서연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면접관이 지원자를 심사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카페 운영에서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최명숙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정직하게 답변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카페는 아직 작은 규모라서 월 순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답변했죠.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엔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얼마나 안 된다는 말이야? 최명숙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대략적인 수입을 말해야 했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최명숙은 듣지 않았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연의 답변에 최명숙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녀에게는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였죠. 최명숙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20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최명숙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최명숙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서연은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었죠. 직원은 몇 명이나 두고 있어? 최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었지만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웠죠. 아르바이트 직원 2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답변에 최명숙은 더욱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죠. 마치 서연의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사실상 카페 아르바이트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야? 최명숙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고 견뎠어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에는 가족 배경에 대한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들이야? 최명숙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세요. 서연은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죠. 사업이 뭔 사업이야?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최명숙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점점 곤란해졌어요. 아버지의 사업 규모를 정확히 밝히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세요. 서연은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여전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죠.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 것 같았어요. 형제자매는 있어? 최명숙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한 가지씩 답변해 나갔어요. 하지만 점점 지치는 기분이었죠. 아니요, 외동딸입니다. 서연의 답변에 최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거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질문이 점점 더 사생활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죠. 그럼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최명숙의 질문에 서연은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연의 답변에 최명숙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강남구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았어요. 강남구. 전세야 아니면 자가야? 최명숙의 질문에 서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답변했어요.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자가입니다. 서연의 답변에 최명숙의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곧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죠. 그럼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시네.
최명숙은 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너무 자세히 말하기엔 부담스러웠거든요. 네,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여전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죠. 결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런 걸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최명숙의 말은 압박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질문들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죠. 최명숙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서연의 직업과 능력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죠. 카페 운영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얼마 벌지도 못하고. 최명숙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답변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카페는 작지만 저는 진심으로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답변에 최명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표정은 서연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죠. 좋은 서비스? 카페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최명숙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카페를 운영해왔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참고 견뎠어요. 민호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하지만 최명숙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죠.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최명숙은 서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무시하는 듯 했어요. 서연은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서 당황했죠. 이때 최명숙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쿠키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쿠키 상자를 집어들더니 포장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쿠키라고? 최명숙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최명숙의 표정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답변에 최명숙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 표정은 서연의 정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죠. 그냥 시장표 아니야? 포장이 정말 허술하네. 최명숙의 말은 서연의 정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얼마나 정성스럽게 쿠키를 만들고 포장했는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연은 그 쿠키를 만들기 위해 좋은 재료를 직접 구입했고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구웠습니다. 포장도 예쁜 리본으로 직접 묶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직접 만든 거 맞아? 어디서 사온 거 아니야? 최명숙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 정말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답변에도 최명숙은 믿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니? 최명숙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웠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연의 답변에 최명숙은 더욱 비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서연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반응했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카페 알바를 해? 최명숙의 말은 서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카페 운영은 알바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최명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사업? 그걸 사업이라고 해? 그냥 알바지. 최명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창피함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연의 겸손한 태도에도 최명숙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조건이 안 맞는다고. 최명숙의 말은 서연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려 했어요. 최명숙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 서연의 인격까지 모독하기 시작했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죠.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호와는 조건이 맞지 않아. 서연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직접적인 거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민호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최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뭐가 너무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카페 운영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우리 민호와 어떻게 결혼해? 최명숙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고 견뎠어요. 그녀는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싶었죠.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해서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서연의 말에 최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서연의 노력 따위는 의미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근본적으로 조건이 안 맞는다고. 최명숙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의 인격과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건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명숙은 비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그 표정은 서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죠. 최소한 안정적인 직업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카페 운영이 무슨 안정적인 직업이야? 최명숙의 말은 서연의 꿈과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민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최명숙은 아들의 말에 더욱 화를 냈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최명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최명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어요. 마치 서연이 그런 것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당연하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 가문의 배경 이런 게 다 맞아야 하는 거야. 최명숙의 말은 서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런 가치관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럼 저는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서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맞지 않지. 솔직히 말해서. 최명숙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는 일로 하자. 최명숙의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죠.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안 되죠. 민호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최명숙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안 된다는 게 뭐가 안 돼? 내가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최명숙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머니 의견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민호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아들의 반발에 더욱 화를 냈어요. 그럼 나와 인연을 끊는다고 생각해. 최명숙의 극단적인 협박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예의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모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서연의 말에 최명숙은 더욱 비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서연이 가식적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지금에서야 그런 소리를 하네. 최명숙의 말은 서연을 더욱 상처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참고 견뎠어요.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지키려 했거든요. 최명숙의 모욕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 남성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식당 안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의 존재감이 남달랐거든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이태영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곳을 알고 왔는지 놀라웠어요. 아버지는 평소 딸의 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말이죠. 아버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태영은 딸에게 다가가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죠. 서연아, 미안하다. 늦었구나. 이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딸이 당한 모욕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죠. 최명숙과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남성이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태영의 분위기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태영이 최명숙과 민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엄이 있었죠. 이서연의 아버지 이태영입니다. 이태영의 소개에 최명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뭔가 심상찮은 기운을 느꼈거든요. 그의 분위기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태영은 정중하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을 받아본 최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명함에 적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명함에는 이태영의 이름과 함께 그가 소유한 부동산 회사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주요 건물들을 소유한 성공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최명숙은 이런 거물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이태영. 최명숙이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강남에서 유명한 건물주 중 한 명이었어요.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영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남에서 유명한 건물주였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었죠. 혹시 강남역 앞 태영 빌딩의 그 이태영 씨인가요? 옆 테이블의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태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더욱 강해졌죠. 네, 맞습니다. 이태영의 답변에 식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최명숙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그런데 혹시 따님이? 최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태영은 서연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네, 제 딸 서연입니다. 이태영의 답변에 최명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모욕했던 사람이 이런 집안의 딸이었다니 말이죠. 민호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왜 그동안 자신의 배경을 숨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 서연이가? 민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에 대해 미안해했죠. 미안해, 민호야. 말하지 못해서. 서연의 사과에 민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어요. 최명숙은 당황한 채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태영은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당한 모욕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태영은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죠. 저희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이 어색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영은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했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와 딸의 표정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이태영의 말에 최명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았어요. 이태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쿠키 상자를 보았습니다. 포장이 허술하다며 무시당했던 바로 그 쿠키였어요. 그는 딸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죠. 이 쿠키는 서연이가 만든 건가요? 이태영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동받았죠. 네, 어머님께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서연의 답변에 이태영은 쿠키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봤습니다. 딸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네요. 이태영의 말에 최명숙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자신이 이 쿠키를 시장표라고 무시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쿠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영이 최명숙에게 물었습니다. 최명숙은 답변하기 곤란했어요. 자신이 아까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최명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영은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정말요? 아까는 다른 반응을 보이신 것 같은데. 이태영의 말에 최명숙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시장표라고 무시했던 것이 들통난 것 같았어요. 이태영은 최명숙의 이중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은 배경을 알기 전과 후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명숙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딸이 당한 모욕을 정확히 짐작하고 있었죠. 제 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태영의 말에 최명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완전히 들통난 것 같았어요. 서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딸의 상처를 느낄 수 있었죠. 괜찮지 않아, 서연아. 이태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딸을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죠.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태영이 최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최명숙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민호야.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연아, 뭐가 미안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이제 자신의 진심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나는 나를 진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서연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연인의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서연아, 나는 너를 존중해. 민호가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존중이 진짜 존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니야, 민호야. 너는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걸 막지 못했잖아. 서연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했어요. 최명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단다. 다시 기회를 주렴.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건 진정한 존중이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이태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서연아, 정말 헤어질 거야? 민호가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미안해, 민호야.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서연의 말에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최명숙은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줘,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지만 서연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님,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서연의 말에 최명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태영은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서연아, 잘 판단했다. 아버지의 지지에 서연은 힘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 이만 가자,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호야, 행복하게 살아. 서연의 마지막 인사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태영과 서연이 식당을 나갈 때 다른 손님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준 것이었죠. 식당 밖에서 이태영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서연아.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비로소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한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태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당연히 잘했다. 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서연의 현명한 판단에 이태영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아는 딸이었거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카페는 이전보다 더욱 번창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겸손하게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한 달 전보다 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카페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만든 쿠키와 커피의 향이 가득했죠. 손님들은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이 쿠키 정말 맛있어요. 한 손님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보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서연의 답변에 손님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카페에는 새로운 메뉴들도 추가되었어요. 서연이 직접 개발한 시그니처 메뉴들이었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 케이크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한 손님이 궁금해했습니다. 서연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재료를 아끼지 않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서연의 말에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이날 오후 서연은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태영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세운 복지센터였죠. 서연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기로 했거든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복지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개소식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이태영 대표의 따님 이서연 씨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서연은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인사에 박수가 울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저는 평소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하자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태영의 딸이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이 의외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카페 운영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전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사람의 가치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말에 사람들은 공감했어요. 이 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서연의 축사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에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축사를 마친 서연은 당당하게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이태영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받았죠. 잘했다, 서연아. 이태영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축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개소식이 끝난 후 서연은 다시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복지센터 개소식에 나오셨다면서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서연의 답변에 손님들은 감탄했어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서연의 겸손한 모습에 손님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카페 문을 닫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한 여성이 된 것이었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거야. 서연은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어요. 카페 안에는 서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소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손님들과 함께 웃는 모습들이었어요. 모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었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서연은 자신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서연의 카페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개소식에서의 축사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겸손하게 손님들을 대했어요.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한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앞으로도 서연은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기로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서연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서연은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었어요. 그녀의 앞날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